예, 안녕하세요. 아카입니다. 오늘은 돼지열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돼지열병이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때는 언제부터였냐면은, 중국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때가 이제 작년 10월쯤이었어요. 작년 10월쯤이었고, 제가 그 기사를 본 게 올해 1월쯤이었습니다. 그래서 뭔 반응이 있겠거니 했는데 이게 한동안 없더라고요. 한동안 없고 근데 이제 한 3월 가까이 되니까 이게 갑자기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놔야겠다 해가지고 3월 달에 이제 저희 멤버십에게는 돼지열병 관련주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4월 달 그리고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4월에 올 테마 전략 해가지고 이제 3월 29일 날 원래는 3월 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올라갔던 점이 있습니다. 근데 3월 29일이면은 아직 관련주가 상승하기 전이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뭐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먹었다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도 하나하나 정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먹을 기회가 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9월 달에 우리손 FNG를 매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매수를 이렇게 했고, 지금은 우리손 FNG가 많이 갔죠. 뭐, 다른 것들은 상한가까지 갔는데, 저희 종목을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9월 달에 매수를 했나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는 되게 오래된 동물 질병이에요. 동물 질병인데,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상륙을 하면서 돼지가 이제 계속 살처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죠.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품 같은 것들, 이 식품 같은 것들 때문에 뭐 미래에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중국부터 먼저 온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베트남 쪽에서 먼저 왔다고 말은 하는데 계속 이렇게 퍼지면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현재 보시는 것은 린호그 선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국제 돼지 가격 선물이고요. 제가 이거를 3월 초에 알아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월 달에 린호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었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고 오히려 떨어져 있어요. 이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때 4월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돈유가가 고공행진을 한다. 전체적인 돼지 소고기 값이 1년가량 상승한다. 여름철이 되면 국내산 돼지는 삼겹살 소비량이 많아 삼겹에 붙은 등심은 크기를 작게 뽑고 삼겹살에 살을 묻혀 가격을 올려받는다. 경기는 안 좋은데 원재료값만 상승한다. 지금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뭐 정식 기사 뭐 주식 관련이 아니고 이게 돈가스를 사랑하는 모임이란 카페에서 포옹 글입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것은 치사율이 100%죠. 100%고 아직 백신 개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돼지 열병이 계속 확산이 되다 보면은 이제 고기 가격은 점차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 돼지고기 가격은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상승을 해왔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하반기에는 지금 가격에는 돼지고기를 못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계속 기다려 왔죠.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검색을 해봤는데 서서히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었고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북한까지 방역이 뚫렸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미치냐면은 이건 4월달 얘기인데요. 일단 돼지고기 비중을 보시면은 미국산이 1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미국산 돼지고기에 많은 비중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을 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당연히 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수입을 할 텐데 같이 따라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돈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중국이 먹는 돼지고기와 우리나라가 먹는 돼지고기 부위, 그러니까 자주 먹는 돼지고기 부위가 다르긴 한데 우리가 뭐 그런 고기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것은 전지 부분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지만 먹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입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갖고 린호구 선물이 3월달에 그렇게 상승을 했었고 국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뭐 석회 같은 것들은 뭐 방역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서 또 관련주로 편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료 같은 것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지 말라. 이게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발병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라고 그래갖고 사료주가 같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뭐 닭고기나 뭐 수산물 먹을 것이다 해가지고 수산 관련주랑 닭고기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혜주는 펀더멘탈로 보면은 이 돈육 관련주 말고는 그렇게 이제 뭐 펀더멘털이 올라가거나 하는 건 없어요. 제가 테마주를 분석을 하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테마주를 많이 안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게 투자의 주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뭐 실력도 실력이거나 경험이 많아야 되고 또는 시간이 많아야지 이런 테마주에서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시면은 분석도 제대로 못 하시고 어디서 주어들은 그런 차트 모양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런 걸로 제대로 분석도 못 하시고 또는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고 또는 손절 타이밍도 놓치시고 분할 매수 타이밍도 못 놓치셔가지고 많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것들은 이렇게 뭐 집에서 전업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가 해야지 그나마 수익을 날 수 있는 것이고요. 밑에서 끝까지 먹어야 된다. 뭐 이슈 터졌으니까 무조건 100% 이상 갈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상상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먹을 만큼만 먹으면 돼요. 이거는 제가 자주 이루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테마주를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대장주를 공략하자 합니다. 이 대장주를 공략하자는 뜻은요, 준비가 되어 있는 차트를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2등주, 3등주를 꼽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시황이 대장주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건 상승했는데 왜 내 건 상승을 안 해? 그런 것을 보기보다 좀 더 가격이 높더라도 웬만하면 대장주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다고 이제 후발주자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후발주자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일단 대장주를 필두로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 분석을 토대로 전체적인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빠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이제 후발주자 같은 것들은 많이 못 가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살피면서 후발주자를 단타를 치는 겁니다. 후발주자 같은 것은 대장주 빠지면 같이 빠질 수도 있고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는 하루나 이틀 해갖고 단기적으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대로 설명드리기 힘든 부분인데 대장주는 항상 바뀝니다. 오늘 상한가 갔다고 이게 무조건 대장주가 되지는 않아요. 후발주자 중에서도 소수 종목이 대장주보다 더 치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익률보다는요. 그러니까 뭐 대장주가 10%로 올라갔는데 후발주자가 뭐 상한가를 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또는 매집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저번에 다른 이슈 뭐 수소차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슈가 오면 100%가 올라간다. 200%도 갈 수가 있다. 무조건 존버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리 준비하지 못했으면 끝까지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 격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가슴인가요? 목인가? 가슴인가 목에서 팔아라.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자신이 없으면은 뭐 단타를 여러 번 치시는 게 좋겠죠.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조금이라도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감으로 뭐 100% 오르겠지, 뭐 200% 오르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그냥 주식을 접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낫고요. 이것을 이제 명심하셔가지고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주들을 뽑아보니까요, 많은 관련주들이 있더라고요. 상한가도 많이 갔고요. 좀 더 내리면은 순환초까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어요. 모든 종목을 다 볼 수는 없고, 상한가를 간 종목이나 뭐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종목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신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뭐 이제 종합적인 분석이 아니라 간략하게 중요한 점만 찝어주는 영상이니까 포인트를 보시고 참고를 하셔야지, 이게 틀렸다, 뭐 맞았다, 뭐 그런 것은 따지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포인트만 짚는 거예요. 체시스입니다. 체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점상을 갔습니다. 점상을 갔는데요. 일단 이 종목이 매집이 잘 된 종목이냐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고, 내일 30% 오르면 얼마인가요? 30% 오르면은 대략 2,800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바라보는 거는 지금 분석하기엔 약간 위험한 분석이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양날의 칼이라고 합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물대가 약하지만 있기는 있어요. 지금 여기 샀던 사람들이나 여기 샀다가 물린 사람들은 여기서 99%는 팔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점상이 갔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매집된 차트라고 보기가 힘든데, 일단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매물대를 공략한다면은 이 매물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운봉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은 그대로 상승한다면은 2,800원 매물대 있죠. 여기 하단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오버슈팅이 약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여기를 찌르고 떨어질 수가 있다. 찌르면은 다시 뭐 2,250원짜리나 2,000원짜리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공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글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매물대까지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내일 큰 상승은 더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점상을 갔다는 것은요, 물량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점상을 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이슈가 크게 터졌고, 이슈가 크게 터지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생각이 뭐예요? 와, 상한가 가지 않을까,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이런 심리가 들게 되면은 매도세가 좀 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집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매집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크게 상승하는 것은 약간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요, 내일 9,000원 이상은 넘기가 힘들 겁니다. 뭐 이 매물대에서 좀 버티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 갖고 계신 분이라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상을 갔다는 의미는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이 밑으로는 팔지 않을 것이다, 또는 적은 물량으로 매물대를 공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진바이오팜이라고 작년에 상장된 종목이 있는데요. 저 같으면 후발주자를 노려본다면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만원대 많은 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단부라고 볼 수는 있어요. 정확히 따지자면 뭐 5,000원대라고 볼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현재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됩니다. 터져줘야 되고,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 하단부 쪽에 막히겠죠. 막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 이후에 또 눌린다면은 다시 단타로 들어가 볼 만한 좋은 종목인 듯 합니다. 백신 같은 것은요, 좀 잘 봐야 될 게, 제가 4월 달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진원생명과학인가요? 그때가 이제 메르스 파동이 있었을 때,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201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날 즈음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이때 메르스 백신을 개발을 시작한다라고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때였나 싶기도 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2015년 언제쯤이었는데, 지금 뭐, 확인하기에는
하도 급등한 적이 많아가지고 정확히 언제인지를 찝지를 못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백신 관련주들은 돼지열병 관련해서 백신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공시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 성공하든 안 하든 설마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는데 그럴 확률은 좀 낮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시작하는 거와 안 하는 거의 차이는 일단은 호재성은 다릅니다. 뭐 그런 공시를 낸 종목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공시를 낼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잘 지켜보시고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백광소재입니다. 백광소재 같은 것은 점상을 갔는데 뭐 위에 거랑 뭐 다를 게 없어. 여기를 해결하고 가야겠고 여기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우성사료입니다. 우성사료 같은 것은 상한가를 찍지는 못했어요. 상한가를 찍지 못했는데 지금 거래량 터트린 자리가 좀 예사롭지가 않죠. 예사롭지가 않은데 일단은 이런 상한가를 찍지 못한 종목은 다음날에 상승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내일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어떤 차트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뭐 방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더 분석을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모양만 보기에는 고려산업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이 고려산업 같은 것은 뭐 홍정욱 관련주인가요? 뭐 정치주로 해서 올랐는데요. 같이 뭐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5,200원에 걸쳐져 있어요. 5,200원에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게 상승을 한다면은 여기 6,000원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있다고 봐야 하는데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판 흔적도 일부 보이고요.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점점 하락세를 맞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것은 현재 새로 진입하기에는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것은 대두 관련주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사료주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일단 아카스탑 같은 것은 이게 미래생명자원이 여기에서 무료 추천주로 나갔었죠. 무료 추천주로 나가서 뭐 대략 50% 상승을 했는데 뭐 지금은 더 많이 나갔네요. 제가 이거 알았다면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사료 관련주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이게 미래생명자원 같은 게 크게 가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일단 내일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내려오더라도 주가가 여기 이상 내려오더라도 여기 얼마나 머물러 있었냐가 중요하고요. 뭐 여기 자리나 뭐 여기에 그냥 머물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이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4,750원과 4,250원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더 큰 상승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가게 된다면 뭐 단타를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듯하고 제가 좀 잘못 집은 것 같습니다. 여기 4,750원이랑 5,000원까지는 상하단 박스를 그려야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박스권은 가게 될 것 같아요. 박스권은 가게 될 것 같고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니커입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관련주로. 아까 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현재 매물대에 걸쳐져 있습니다. 매물대에 걸쳐져 있고 그보다 더 심한 매물대는 여기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 맞고 운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어디까지 떨어지냐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글쎄요. 일단 1차 매수가는 1,000원에서 한번 입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체리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리브로 같은 것은 오늘 4,700원에 맞고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요.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신규 진입을 한다면은 이제 여기 고점 자리 있죠.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 간 종목 중에서 차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이거는 마니커 FNG라고 또 새로 상장한 종목인데요.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본 종목이라서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했지만 이게 뭐 마니커에서 뭐 분할 상장된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마니커가 이제
뭐 제조업체라면 이거는 뭐 판매업체 같은 뭐 그런 영업성을 띠는 기업인 듯 합니다. 근데 차트상으로는요, 굉장히 괜찮아 보이네요. 뭐 자료가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뭐 하락한다면 다시 뭐 이 자리에서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3,377원에 나오죠. 이 자리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카스탁이 산 종목인데요. 저희가 언제 매수를 했냐면은 2,4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매수를 하라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사인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2,600원에는 원래 팔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3분의 1 매도랑 2분의 1 매도 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기 차트가 좀 좋아요. 차트가 좋은 게 뭐냐면은 거래량도 많이 터져줬고요. 많이 터진과 동시에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매물대 자리, 이런 거래량이 많았던 곳이 있죠. 이런 거래량이 많았던 곳을 찝어보면은 대부분 이 자리를 포함하는 자리입니다. 포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매집상으로는 2등주, 2, 3등주를 보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매집만 얼추 잘 된다면은 4,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지금 분석으로는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죠. 홀딩을 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홀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속적인 분석에 따라서 지정해 놓은 자리, 그러니까 단순히 차트상으로는 고점을 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4,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에 따라서 매도와 홀딩이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로는 4,000원까지 간다라는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육 관련주 중에서는요, 사료로 같이 뭐 파는 종목도 있지만 일단 수혜를 입는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손 FNG가 가장 깔끔하고 많이 입기도 합니다. 우리손 FNG가 이제 국내 양돈 업계에서는 한 10위권 밖에 있을 정도로 좀 좋지는 않은데, 일단 상장되어 있는 돈육 관련주 중에서는 돈을 꽤 잘 벌어들이는 편입니다. 약간 상위권에 속해 있어요. 일단 지분 구조도 깨끗합니다. 뭐 팜스토리, 뭐 팜스코, 뭐 이런 돈육 관련주 중에서는 서로 지분 구조가 꼬였기 때문에 좀 매출 같은 거, 기업 분석을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고, 기업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것도 누가 매도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렇게만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 제대로 분석은 포기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지분 구조가 깔끔하고 그나마 상장된 종목 중에서 상위로 랭크되어 있는 우리손 FNG를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손 FNG를 끝까지 끌고 갔고요. 제가 지금까지 포인트만 집어드렸는데 이게 뭐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런 포인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뭐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주가를 들락날락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참고해서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